지난 3년 가까이 개헌 내각제파들의 물밑 작업들을 들여다봐온 저로서는 최수용의 비밀 공작소 이분은 내각제파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한 가지 더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제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오각성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좀 이렇게 변해지는 이런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 부정과 관련된 전자 투개표기 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사업을 한참 하다가 국정원 선배 중에 하나가 무슨 시민단체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서 미국 쪽과의 커넥션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공정선거 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젊은이들 그리고 바깥 세력들과 연계 역할을 하면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 그 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민단체들의 노력은 허사로 끝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완벽하게 참패를 당했고 특히나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63대 36이라고 하는 절묘한 각 지역 선거구별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무려 180석이나 되는 좌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선거 부정의 역사는요 2000년 김대중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대중이라는 자, 그 자의 진실은 뭘까요? 그 자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친북, 친중, 그러면서도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이중도 아니고 삼중도 아니고 다중 스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자들입니까?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든 게 민자당이었고요. 그 민자당에서 이 가짜 보수 좌익빨갱이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자들이 정말로 김영삼의 그 찌끄러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문맥을 이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민자당 3당 합당에서 유일한 보수의 전신은 바로 민주정의당, 민정당밖에 없었어요. 운동권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아치 건달 불황자 출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보수를 참칭한 간첩 좌익빨갱이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돼서 한 짓이라고는 나라를 망하게 한 짓밖에 없습니다. 하나회를 해체한다거나 금융실명제를 한다거나 또 민주계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보수 정당을 중도의 정당 혹은 좌파 정당으로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 김영삼과 그 떨거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의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회멸시켜버린 그 원인이 누구냐? 바로 김영삼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의 국힘으로까지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계는 누굴까요? 바로 김대중의 충신인 김무성이라고 여러분들은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특히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그 이임재가 출마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시 안기부장 권영애가 어떤 사악한 짓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언제가 마지막이죠? 바로 전두환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두 세력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싸우는 척을 해야 국민들이 속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싸우는 척을 하면서 그들만의 자리를 나누어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은요 2000년에 전자개표기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바로 이회창 총재가 이 전자개표기 도입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됩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금 저 썩어빠진 저놈들을 지지할 게 아니라 국힘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통성을 가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정당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필요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국가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족정신이 고양되어 있고 민족정신을 숭상하는 바로 민족주의가 깊이 배어있는 보수정당을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군소 야당들 가운데 선거 부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선거 부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야당이니 뭐니 무슨 껄떡거리지 말기 바래요. 이 무식하고 야만스러운 자들아. 선거 부정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정치도 하겠다고 나서서 국민들의 눈길을 갖다 속이는 거야. 민주당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어. 선거 부정을 불법 조작되어 있다는 거를 모르고 그것이 없다고 헛소리하는 자들은 아예 정치 전선에 나서질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든창 변호사 같은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불법 선거, 불법 조작의 주범이 누구다? 민주당이다, 양정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족주의 보수 정당이 수립이 되려면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석방 공소기각이 되어서 나와야 되겠지만
이 지금 아직도 이 사법부 저 인간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린다고. 비겁한 기회주의자들 정말 처연하게 입에 풀칠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조희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번에도 틀림없는 오판을 하고 권력의 신여가 돼서 개가 돼서 그 앞에서 기고 고랑기를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이 국민대로 각성을 하고 국민끼리 뭉쳐서 이 나라를 구해야 돼.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느 임금이 나와서 국난을 갖다가 극복했어요. 어느 임금이 나와서 적들과 싸워서 이겨본 자가 있냐고. 고구려 때 장수왕, 광개토왕 이런 사람들 빼고 나와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긴 사람 보셨어요? 조선조의 선조 같은 것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버리고 도주하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왕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조선 왕실의 끝무리에 가서 고종, 순종 그 자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왕실의 내탕금 부족하다고 나라의 국고를 늘 털어먹던 그 도둑놈들이 바로 조선 왕족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고든창 변호사가 쿠팡 사태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도 미국 기업인 쿠팡을 제재하라고 지금 요청했다라고 미국에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상대해서 싸워야 될 때는 민주당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도 우리 국민들이 같이 전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이 진짜다 가짜다 했을 때 가짜의 애들은 그럼 뭐예요? 진짜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게 진짜죠. 따라서 국힘을 해산시키고 파괴시켜서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올바른 정신, 국민을 계몽시키는 정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윤석열 정신, 윤어게인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있죠. 바로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다. 국회는 뭐다?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다. 자, 그 범죄자 소굴 안에 그 안에 국민의힘 역시 또아리를 들고 독사처럼 그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익을 빨아먹고 있다는 거. 이거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 세력으로는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곳을 더 육성시키고 강화해서 미국과 직접 소통하는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이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게끔 교두보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못하면은 어떤 것도 지금 병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렇게 스스로 자멸해가고 있는 국힘당 애들을 국민들께서는 바라볼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동정표를 줄 것도 없고 만약에 당원으로 가입했다면 당원도 때려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죠. 탈당하십시오. 지금 모두 모르는 것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 봤더니 뭐 지난번에도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다고 나와서 그렇게 설레발 떨던 그런 미국 자칭 전문가가 있던데 그런 애들이 요즘에 또 나와서 또 씹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수준으로 함부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공화당과 현재 있는 이 버리장머리 없는 국짐 이것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란 말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어떤 놈들이 앞장섰어요? 권성동이 같은 애들, 유승민이, 김무성이, 나경원이, 뭐 원희룡이 뭐 이런 애들 지금 다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서 욕하고 칼 꽂고 하던 인간들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탄핵됐을 때 국민의힘 애들이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만 바로 버립니다. 자신들의 리더였다고 했던 대통령을 바로 즉각적으로 버려버립니다. 자,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2020년도에 대선에서 불법 조작 사기 선고로 대통령직을 도둑질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공화당은 262명이 의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47명의 의원 56%가 이 결과에 불복하고 트럼프와 함께 싸웠습니다. 자, 과연 미국의 공화당과 한국의 국짐과 비교할 대상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말 비교하고 하려면요 함부로 까불지 말고 공부 좀 해보고 조사 좀 정확히 해보고 그러고 반대하든 뭐 찬성하든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 147명은 바보들입니까? 멍청입니까? 왜 욕을 얻어 처먹으면서 왜 불복을 했겠습니까?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들께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 선거 결과를 납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거예요. 누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그럼 한국의 국민의 힘, 국민의 짐, 국민의 똥 이놈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국민들께서 선거 부정, 불법 조작 의혹을 그렇게나 다양하고 끝없는 의혹을 제기한다 해도 국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놈들은 음모론자다.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지랄 발광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를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죠. 자,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 애들은 왜 국민을 이렇게 개돼지만도 못한 저열한 수준으로 바라볼까요? 이것들은요,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표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 당 실세, 이놈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따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입으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떠듭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결국 내각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당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소수의 자들에게 잘 보이고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한국이라는 이 사회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짐의, 국동의 그 지휘부라고 하는 것들의 눈치를 살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의원들의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바로 국민들이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의원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컷오프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내가 지금 우리의 리더로 있는 리더를 버리지 않으면 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버려야 내가 다음번에도 공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가 아무리 의원 하나하나가 우리의 리더고 우리의 대통령에게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또 충성과 의리를 지킨다고 할 때 그러한 국회의원들은 바로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의원들이 밉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의회와 한국 의회가 확연하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우리나라도 공화정을 선택했고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재 정당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당이 의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 안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그 세력들, 그 소수의 세력들이 주인인 것이죠. 바로 이걸 보고 당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정당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신이즘을 당주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이 사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당에게 충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제왕적인 당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공화정이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각제, 내각 중심제를 이자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을 선출을 하되 대통령은 허수아비 핫바지 바지 사장으로 올려놓고 내각제를 통해서 총리 중심제로 한다 하면서 의원들끼리 권력을 분점해서 나눠먹는 그 시스템이죠. 바로 딥 스테이트 한국판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바로 이자들의 음흉한 이 획책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정당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과 자매 결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당시 장관근 사무총장이 중국 공산당과 가서 소위 말하는 MOU 업무 협약서를 맺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15년에 중국 차하얼 학교라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또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공산당들하고 무슨 이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요. 이건 뭐죠? 공작금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루트를 개설하는 거죠. 즉 돈줄을 받아먹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뿌려주는 그 공작금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한 자발적인 시도고 접촉이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애들, 얘네들 지금 하는 짓거리들 보시고 지금 열불이 터지시죠. 이자들은 소수의 권력이 통제하는 이 국민의힘 이 당 지도부에게 그들로부터 이 공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원래 그들의 리더였던 윤석열을 버리고 또 새로운 중도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국진 안에서 소수의 권력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 중국 공산당과 내통하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김무성, 권성동, 권영세 이런 자들이 있겠죠. 이 자들은 지금 친중공을 하면서 내각제로 가려고 지금 또아리를 들고 알고 있는 이 살모사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리더를 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하죠. 국민들에게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공천을 못 받게 되니 설령 자기가 봤을 때 우리의 리더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더라도 그 당의 리더에게 국민 리더가 누구야? 공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의 리더는 바로 국민이죠. 미국 공화당의 리더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께 충성하는,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금 미국 공화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한국의 국민의 똥과 미국의 공화당이 선거 부정과 불법 조작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미국 공화당 같으면 국민의 분노, 국민의 성남, 국민의 화를 대변하느라고 이 기존의 시스템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의 똥, 공천권자인 이 상전마마, 상전대감마마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의 원래 리더와 국민을 헌신짝 내다버리듯이 버리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 공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께서 찍은 국회의원은 당신의 지역을 대변하는 대리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들은 공천권자, 즉 철저하게 당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당주주의에 찌들어 빠진 내각제 세력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똥당의 노비들, 머슴일 뿐입니다. 이 자들이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어느 지역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 한번 좀 달아주세요. 우리 지역의 아무개 의원은 진짜 존경할 만한 국민의 공복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낡고 썩어빠진 이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이 국민의 짐, 대한민국의 이 선거 내부에서의 이 자들이 이러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 있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수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고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이런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중국 공산당과 이렇게 합작을 해서 공작원들이 와가지고 해킹을 하고 해도 넘어갑니다. 선거 부정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눈 감고 넘어갑니다. 부패 부정이 이렇게 차고 넘쳐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제왕적인 당주주의, 당이 주인이 되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현재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거예요. 국민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짐의 애들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버들 나오죠. 건방 떨고 시건방 떠는 애들 있어요. 에? 그런 애들 나와서 헛소리 삘삘하고 뭐 아는 척하고 막 주워 섬기고 떠드는데 좀 공부 좀 하고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고 그런 방송은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날 그 얄팍한 지식 갖고 아는 척하고 폼 잡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속지 마시고 이 방송을 동감하시면 주변에다가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삶이 끝나지가 않고 계속해서 후손들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현세의 기성세대가 올바름을 견제하지 못하고 정의로움을 멀리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못한다. 뭐를 남겨줄 겁니까? 후손들에게. 집을 남겨주면 그게 답니까? 돈을 남겨주면 그게 답니까? 아니면 지식을 남겨주고 하면 그것이 다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왜 살고 왜 이 땅에 왔다 가면서 이렇게까지나 내 나라 내 강산이 망가지고 악취가 풀풀 나는 이런 썩은 쓰레기장보다 못한 곳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말씀들을 하십시오.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해외에다가도 이 대한민국의 한심한 상황을 전파를 해주세요. 전달을 해주시라고. 아마도 제가 지금 내 손에 한 1조 정도만 있으면 이 돈을 풀어서 내가 엄청나게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사회에 변혁을 할 수 있는 거짓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그 젊은 후배들 이런 친구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왜들 이렇게 아니 뭐 국진당한테 뭐 비친 거 있어요? 왜들 거길 그렇게 실드 치고 왜들 그러는 거야?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하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고 회초리를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럴 때 정신 차리지.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배경을 설명드렸잖아. 이 김영삼이라고는 정말 이거 덜 대먹은 이놈이 3당 야합을 해갖고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태우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흔히 멍청하게 이러고 있었던 거고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갖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에 있으면서 김영삼이 꼴값 떠는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봤다고. 그 아들놈 온갖 인사에 개입하고 금융실명제 해놓고 그러면 노태우한테 받은 돈 어떻게 제대로 사고 안 나게 관리를 해놓고 금융실명제 했을 거 아니야. 4천억이나 받아놓고서 금융실명제 때려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 덕분에 지금 웃겨있는 돈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역사로 돌아보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김대중이 김영삼이 이딴 것들을 갖다가 대통령을 뽑으면 김대중이는 김영삼이가 만들어줬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이회창 총재가 되는 건데 김영삼이가 생각해보니까 내 식솔들이 다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회창을 떨구기 위해서 이인재를 갖다가 강제로 권유해서 출마시키고 수백만 표를 갖다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김대중이가 뭐 50만 표가 60만 표 차이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죠. 자, 어제간에 이 권력에 미친 이 두 양아치 건달들 김대중과 김영삼 이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 나라의 국격이 훼손되고 나라의 빚이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정말 창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대로 된 우리 현대사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그 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현대가 망가졌는지 저는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이회창 총재가 고배를 마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럴 수가 없는데 자 한심한 일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감찰실로부터 의심받고 불려가서 조사도 받는 이런 수모도 겪어봤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대우 각성을 하시면 충분히 이 나라는 다시금 재건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